그게 몇 페이지를 펴서나니까 256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여기는 매기 기출이 출제가 됩니다. 256페이지 뭐냐니까 가세표준 계산 양도소득세의 가세표준 계산입니다. 자, 이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일단 계산을 먼저 한번 두드려 보고 여러분이 자동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취득자가 되고 이 사람은 양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항상 양도인이 내는 게 원칙이고 아까 특약에 주어지면 양수인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 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업용 건물이 하나 있다. 사업용 건물 양도 가격이 이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항상 실질 거래가, 실가 개념이라는 거. 실제 거래가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 실제. 글자 그대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이게 실가. 줄이면 실가고 실질 거래가 이래 나온단 말이야. 실가. 이게 여러분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얼마? 5억. 자, 그러면 이걸 과거에 취득한 가액이겠죠.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갖다 자본적 지출, 계량 비용입니다. 계량 비용, 개조 비용, 이런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 자본적 지출은 건물을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기간 우리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또 리모델링을 쫙 해갖고 가격을 팍 올리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말 리모델링. 저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한마 5천만 원 정도, 한마 6천 정도 들어갔다. 네. 그 다음 이제 양도 비용이 있습니다. 양도 비용. 팔아먹을 때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네. 또 세무 대리 비용,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 또 국민주택 매각 차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 채권의 매각 차손, 양도 비용 같은 거, 팔아먹을 때 발생한 비용,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생겼다. 자, 그리고 이게 보유기간은 15년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세표준을 한번 구해보면, 자, 일단 팔아먹은 가격, 양도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실가 개념이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실가, 실질 거래가. 그래서 총수익 금액, 팔아서 총수익 금액, 이 양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니까 5억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필요경비인데 이게 필요경비입니다. 치자비로 기억하세요. 치자비. 그럼 이걸 우리는 취득가 및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해당 필요경비. 자, 이 필요경비가 전체 모으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취득가 플러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치자비. 이걸 필요경비로 묶어서 우리는 4억으로 칩니다. 요거 뺍니다. 왜? 이거 구입 가격이고 이거는 팔아먹은 가격이니까 빼야죠.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익이죠. 차익,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5억짜리 갖다가 4억짜리를 3억에 팔면 마이너스 나오죠. 양도 차손이 돼서 전문용어로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깨문 거는 뭐라? 결손금, 차손. 그래도 신고는 하라. 그래도 신고는 하라. 자, 그러면 일단 차익이 1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도가격이 5억인데 보유기간이 15년이니까 10년 이상이면 내년도부터는 15년이 돼야 30%를 공제를 받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네. 이게 이제 장기 보유를 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주목에
장기 보유는 말 그대로 장기 보유인데 특별이란 이 말이 왜 이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 있냐니까 줄이면 장특공이라 그래. 장특공. 장특공. 그 우리 전문가는 장특공이 얼마고 이란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죠. 이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 장특공인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왜 특별공제는 하니까 우리나라에만 이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이 맹목상이 이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이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세 부담이 크게 되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주는데 이거는 우리 국내에만 있는 제도고 우리 국내에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 물건은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이상이면 현재 현행세법에는 10년 이상이면 이제 30%까지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년 했으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의 30%, 30%는 0.4만입니까? 계산할 때. 그러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나옵니다. 3천만 원. 예. 그럼 이 3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3년 이상 10%,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30%인데 3년 이상부터 매년 올라갈 때마다 3%씩 증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난주 제도의 특징입니다. 안 해야도 난주 판단하도록 쉽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가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또 빼세요. 공제하라니까 빼야죠. 그러면 7천만이 됩니다. 얼마 돼? 7천만 원. 이 7천만 원을 우리는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거주자, 우리 시민에게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요. 종합소득공제. 애들만 해도 공제가 되고요. 또 여러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배우자 공제도 되고 여러 가지 기초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 대신에 기본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본공제가 얼마냐 하니까 소득별로 해가지고 250만 원을 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나온 건데요.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에 비하면 종합소득공제 빼듯이 빼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니까 딸랑 250만 원 빼줍니다. 딸랑 250만 원. 그럼 이 250만 원 1년 동안에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난주 소득별로 공제를 받아요. 자, 그럼 또 공제하는 거 또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빼면 이게 6,750만 원 나오죠. 이게 여러분이 세금 이게 이제 실제 세금 매기는 돈입니다. 이 돈이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세 표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해당 세율을 필요한 세율을 적용해요. 보유기한에 따라 이제 적용하는데 이때 이제 15년을 가졌으니까 2년 이상이 걸리니까 최소 세율은 이제 최소 6%에서 최고 42%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해당 세율을 정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양도세, 산출세가 됩니다. 산출이라는 건 계산된 세금이다 이 말이죠. 네, 산출세. 계산한 세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지고 나중 공제가 있으면 공제할 거 빼고, 뭐, 감면 있으면 감면 빼고, 이제 납부세액, 총결정세액이 있어 납부를 하는. 막 요까지만 해도 시험 치는 데는 요까지 딱 하면 됩니다. 그 밑으로 갈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양도 차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 말해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돈이지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파는 게 우리 양도자한테는 절세 방식입니다. 잘한다고 1년에 2번 팔아보면 250만 원도 공제를 못 받는 행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받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보유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많아진다는 뜻이 우리한테 절세 기술이 되고.
또 난주 절세를 하려면 이 비용을 가급적이면 없는 비용을 창출시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양도 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이런 이제 절세 기술이 여기서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전부 같은 원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을 돈 거래하는 그 사람한테 증서를 남겨야 돼. 금융거래서, 영수증, 계산서 이걸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반드시 증빙 자료를 갖춰야 인정을 받지 지 마음대로 빼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이런 비용이 생기는 것은 증빙 자료, 이른바 금융거래소, 또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객관적 증서가 있어야 대우를 받는데, 그래 얘기했다시피 그걸 잘 컨트롤 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금은 이걸 여러분이 나도 자격증을 못 따더라도 이 교양 과목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면서 이거 모르고 지금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려 다들. 왜? 들어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나간다는 거지. 좀 어떤 혜택이 있으면 나가는 걸 밉지 않은데 그것도 모르게 우리가 막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크다. 그런 걸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 책을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이 거주자가 예정 신고를 할 때나 확정 신고를 할 때나 그 시점은 같습니다만 예정 신고는 아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해가지고 2개월 이내, 즉 줄이면 양말인데 양말 2개월 이내 이래서 여러분이 예정 신고를 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라 이거죠.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가세표준이. 그래서 차감한 금액에 나오죠. 그 금액에 요 금액에 뭔데 이게 바로 가세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뭘 곱해? 해당 세율을 곱해. 그래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표가 나오는 과정. 자, 그래서 따라서 양도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바로 취득가 및 필요경비, 왕창 묶어서 필요경비를 해서 계산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거기서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계산하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맞죠? 또 가표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산출세는 가세표준에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잘라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붙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과 붙여서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붙여서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이 간단해요. 요거 공제 두 개를 빼면 가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여러분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고 이게 출제가 잘 돼요. 원래 요번에 나옵니다. 요거 반드시 나중에 종류가 많아서 좀 해야 되고. 자, 그 양도가. 자, 이런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양도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원칙은 실가입니다. 원칙은 실질거래가, 실가. 실가라는 거는 양도를 해서 전체 실질적으로 받은 총수입대금을 의미한다. 양도가액이라는 뜻은 실질 거래된 가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로 안 되면, 원칙이 안 되면 추계 조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추계라는 거는 여러분 추정한다는 뜻과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계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거는 순서 갖고 말장난합니다. 순서 가지고. 이 순서가 또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양도 전후 여러분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실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바로
여러분은 양도일을 기준해가지고 양도 전 3월, 양도 후 3월, 전체로 따지면 6개월이 됩니다. 전후 3월이니까. 그래서 전 3월, 후 3월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 주위에 유사한 물건에 대한 매매 사례 가격을 양도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사례 가격. 이건 개론에도 나오지. 매매 사례 가격의 용어가. 그죠? 자, 요거로 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게. 이거 바꿔가지고 틀리도록 하고 있어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유사한 평수가 돼야 되고 유사한 용도가 돼야 되고 물건과 유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가면 거의 감정가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가인데 평균 가격으로 해야 돼요. 평균가. 무슨 말이냐니까 감정가는 이른바 부조리가 많습니다. 왜? 돈만 많이 주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감정기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정할 때 평가 수수료가 발생한 거는 경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감정할 때. 그래서 A 감정기간, B 감정기간에 2개 이상 감정기간을 거쳐갖고 거기서 나온 평균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매매 사례 가격도 모르겠고 시가도 모르겠다. 그러면 A 감정기간에 가서 감정을 하세요. 그래서 A 감정기간에 여러분이 감정을 하니까 얼마나 하니까 3억으로 나왔다. B 감정기간에 가서 하니까 2억이 나왔다. 그럼 평균치가 감정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합치면 5아입니까? 5억에서 2로 하면 되죠. 그러면 2억 5천이 됩니다. 2억 5천. 그럼 2억 5천이 요 감정가로 해서 매도 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린 잡는다 그러거든. 실무에서는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없다. 이것도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그 지역의 최저가격, 바로 가격공시법상 정해진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 개념이고 공시가격이죠. 그래서 공시가격인 바로 기준시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추계조사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뒤바꾸면 틀립니다. 시험 치러 가서. 그래서 매우 감기는 감기인데 매우 독한 감기, 매감기. 이렇게 해서 양도 가격 추계조사 순서. 요 순서에서 가격 결정을 한다. 요게 없으면 요걸 하고 요게 없으면 요걸 한다. 최후에 가서는 공시가로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취득가 및 자본적 주체 필요경비에서 자, 취득가격 결정인데, 자, 취득가격 결정을 하면 요것도 역시 여러분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냐 하니까 실질거래가입니다. 실질거래가는 과거의 취득세, 여러분 등록면허세, 거기에 대한 기타 지방교육세 같은 거, 또 부대 비용 수수료 같은 거 다 합친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의 실가, 실질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실가를 알 수 없다. 오래되면 뭐 이사할 때 다 분실해 뿌리고 뭐 여러분 손자가 막 쓰레기통에 집어 엿부고 뭐 이래 돼 보면 모른다 이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예외로 이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를 하냐니까 역시 추계조사에 따릅니다. 추정한다는 말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매매 사례 가격. 양도 전후 3월간의 여러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사례 가격. 자, 이거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을 알 수 없으면 또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 중에서도 평균가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평균가. 네. 자,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환산가격으로 합니다. 환산가격. 알겠어요?
환상 가격으로 하는데 이 환상 가격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잘 들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장 경제 흐름도죠. 그러면 이 환산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말의 뜻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추정하는 가격이 환산 가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니까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최후의 수단.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온 게 양도가는 매감기순이지만 이거는 매감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주목. 이때 추계 조사할 때 양도가는 환산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취득가액 추계 조사 순서에서는 환산가를 하는데 이 환산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실제 양도가 양도가액, 지금 팔았으니까 양도가는 알 수 있죠. 또 아니면 매매 사례 가격. 자, 이런 금액 등을 갖다가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실질 양도 가격이나 실가 양도 가격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실가 양도가 말이 좀 이상. 실질 양도가,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사례 가격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치자. 둘 중에. 이 양도 당시는 여러분 구청에 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냐 하니까 이게 5억짜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3억입니다.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5분의 6이니까 60% 0.6이 나오죠. 그러면 10억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10억에다가 6억이 환산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가격을 우리는 환산 취득가로 계산해서 취득가 가격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요번에 많이 해야 되는데, 양도가가 실질 거래가로 하면은 취득가도 실질 거래가로 해야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가를 축의 매감 한기로 이래 하면 취득가액도 매감 한기 순으로 해야 돼. 이게 매감으로 하면 양도가를 축의 조사를 하면 취득가도 축의 조사를 하라 이 뜻이고요. 양도가를 최후의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면은 취득가도 최후의 기준시가로 해라. 그러니까 취득가는 항상 양도가 기준에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고 양도가를 실질 거래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도 실질 거래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양도가를 추계 조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면은 취득가도 추계 조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해야지. 그 말이 바뀌면 또 틀립니다. 양도가 기준으로 취득가는 따라간다고 꼭 기억하세요. 자, 양도가를 저쪽 우리 기준시가를 한다면 취득가도 기준시가에 간다. 항상 무슨 가로 따라서 취득가를 결정한다? 양도가 기준으로 취득가를 결정한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이제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아무나 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요소를 갖춰야 돼요. 이 요소 다 맞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첫째, 등기하라 이거예요. 뭐 해라? 취득 등기 치라. 그럼 등기 안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나? 예, 못 합니다. 그 다음,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하랍니다. 3년 이상. 이거는 거주는 관계없고 보유 기준이죠. 보유하라. 몇 년 이상 보유하라? 3년 이상 보유하라. 등기 치라.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면 보유기간이 뭐예요? 구입한 날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양도일까지죠? 보유기간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 아무거나 빼먹으면 안 돼.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현재 등기된 토지죠. 뭐라고? 토지. 그 다음 건물. 자, 그래서 토지도 잘 들으세요. 과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못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다 비사업용 업무용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자, 건물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등기만 치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원조합원 입주권, 원을 하나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한 조합은 안 되나?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원조합원, 원을 하나 붙여 놓으면 좋아요. 원조합원, 원조합원 입주권. 만일에 입주권도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이전, 관리처분 계획 이전에 양도 차익을 갖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목.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대상이 되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수정할 때 책을 약간 봤지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안 되는 거, 미등기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산 안 된다 했습니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반드시 국내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기간 3년 미만 보유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3년부터 공제를 받습니다. 3년 이상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그죠? 원조합원 입주권. 전매된 입주권은 안 돼. 난주 조합원 또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제외 이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만은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제외되고, 그 다음 외국 물건에 대해서 제외되고,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이른바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입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그 중에서 한 주택이 아니고 2주택 이상, 또 3주택 이상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팔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 이른바 5년 이상이거나 8년 이상 이렇게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세금을 절세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건물도 많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놔. 그러면 조세 특례법이 또 있거든요. 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 손이 세법 같으면 한 마디 정도 배우는 게 여러분 지금 분량이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그런 법률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해놨다가 팔면 아주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많아요. 거기에 걸리면
사실 또 벤츠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세금만 아껴갖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상담을 받는데, 받아보면 딱 압니다. 왜냐, 이때까지 뭐 그쪽만 갖고 살았으니까,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다 질문은 내가 서운한 거는 그겁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재산이 있는데요. 이래 질문을 할 때는 나는 상담 안 해줍니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해줄동 말동인데 전부 남의 거라 그래. 왜? 나한테 뭐 걸리는 게 있나? 그래서 솔직한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알아야 또 세금 절책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되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등기치라. 3년 이상 보유하라. 아무거나 안 된다. 요 3개만 된다. 근데 주택도 나중에 여러분이 해당에 될 때는 여기에 특히 고가주택 이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250만 원. 자, 이 기본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본공제는 거주자, 무슨 자? 거주자. 여러분 다 거주자죠?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183일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여러분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중심이 아닙니다. 주소 거주지 중심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자, 거주자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바로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별로 그러니까 소득별로 자, 연이란 이 연이 뭐냐? 1년간의 이 뜻이에요. 1년간의 기간은 1년간. 250만을 공제하라. 그러면 이 소득별이란 말은 3가지로 소득이 구분이 됩니다. 자, 아까 내가 과세 대상은 이런 것 때문에 열거를 딱 해놨어요. 바로 공부의 시스템 최근 그 법률대로 해놓은 거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일단 가서 맞춰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공부를 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는 저래가는 맞추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거는 부동산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 아까 이용권, 취득권 다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 자, 필기를 아까 내가 순서를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부동산 제일 먼저 해놨고, 과세대상에서. 그 다음 권리 해놨고, 그 다음 기타 자산 해놨죠. 주식, 파생상품 뒤로 돌려놨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이런 금융 동산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자산. 요겁니다. 요거 전부 여러분이 1년 동안 팔았으면은 앞에서 250만 원 빼먹으면 뒤에는 빼먹을 게 없죠. 요거 전부 합산해가지고 연 25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소득별입니다. 요 기타 소득 전부 합산해서 소득별로 연 250만 원 빼먹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 주식의 소득 금액이 있죠. 주식 등 지분 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 빼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채권이나 주식, 코스피 200선 이상 같은 거 이런 거 파생상품. 그럼 이 파생상품 양도소득. 이 소득 금액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만일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251년에 또 주식을 팔아서 1년에 한꺼번에 다 3개를 동시에 팔았다. 3개를. 요 그룹에서 250만 원 빼먹고 여기서 250만 원 빼먹고 여기서 250만 원 빼먹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잘 들어요. 1년 동안에 250만 원 공제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3개를 동시에 1년 동안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전체 금액에서, 자, 부동산 소득 금액에서 250 빼먹지, 주식에서 250 빼먹지, 파생상품에서 250 빼먹지. 그럼 합계가 얼마고? 750만이죠. 그렇게 빼먹을 수 있다. 그런데 주목!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소득을 1년에 한꺼번에 팔았다 하면은 250밖에 못 빼먹어요. 왜? 요걸 한 그룹의 소득으로 보니까. 그래서 요걸 외울 때 북건기 요래, 북건기 소득에서 북건기가 뭔데? 부동산. 권리는 부동산 권리. 기는 기타 자산, 북건기. 자, 그래서 이 북건기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3개를 이렇게 팔면은 750이 빼먹을 수 있지만 전체로 요거 3가지를 팔아봐야 250만 원밖에 못 빼먹을 수 있다. 앞에서 빼먹으면 뒤에는 빼먹을 게 없죠. 1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어떻게 출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양도 자산별로 하여 요래 나왔습니다. 반드시 자산별 개념이 아니고 양도 자산세가 양도 소득세가 양도 자산세가 양도 소득세가 양도 소득. 그러니까 소득별이다 이 말이야. 소득별. 소득. 수입 있어야 소득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짬을 좀 내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책에 내가 그 그림을 쫙 해놨습니다. 해놓은 게 특징인데, 자, 거기도 이제 세율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자, 256페이지 거 보면은, 초과 누진 세율만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세 박스 나와 있죠. 그 256페이지에 산출세 보면은 미등기 70% 맞죠? 예, 그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그러니까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이죠. 등기 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50%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40% 세율이 적용되면 공제가 40% 세율이 적용되죠. 그 다음 2년 이상, 자, 6%에서 몇 프로? 전부 2%를 꽂히세요. 42%.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좀 42% 꽂히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수정이 돼서 좀 개정이 돼, 그러니까. 자, 단 개정 시 이제 그 세율 변경 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그 세율 변경할 것 해놨잖아.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세율 변경을 해라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은 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 10% 붙는 그런 건 아니다. 일반 세율만 적용된다. 그래서 1년 미만은 40%죠. 자, 1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2%, 40% 전부 42% 좀 고쳐주기 최고 세율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밑에 그 참고로 해. 자, 요거는 지금 가면서 외우세요, 그냥.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중과세한다). 자, 잘 들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조합은 입주권도 우리 입주할 지위를 얻는 거고요. 아파트 당첨권도 입주하는 지위를 얻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권리니까요. 그 지위를 얻는다는 권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조합은 입주권은 중과세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과세 기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은요. 그러나 이 아파트 당첨권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매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부산, 세종시 기준으로 해서 투기 과열지구인데 이 지역에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아파트 당첨권은 50% 중과세를 하고 일반 지역, 투기 지역이 안 되는 일반 과세 원칙 그대로 기본 세율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조정 대상 지역 하면 여러분은 이제 투기 지역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도, 뭐 10년을 가입셔도 50%고 20년을 가입셔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어디 가더라도 주택과 똑같은 일반 세율을 쓰지 중과세 제도는 없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전체 내가 빼대만 기본적으로 세어봤습니다. 세어봤고 공부를 요걸 가서 집에 가서 자꾸 구해 보면서 요 돈은 내 임대로 이어남기고 요걸 요 절차를 한번 해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지 이런 거는. 자, 오늘 요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